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검찰 출석 오늘 10시 20분인가요?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을 하고요. 네. 사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기 전에 크게 세 가지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당원들한테 입장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의원들한테 친전, 그러니까 직접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출석 장소하고 시간 담은 포스터를 공개를 했어요. 이 포스터는 이재명 대표의 뒷모습,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 그리고 장소하고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포스터를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써 있고 이재명 대표 뒷모습이 무슨 출마할 때 출마 선언 포스터 같기도 하고,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런 포스터를 만든다는 건 좀 이례적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모든 움직임들을 좀 요약을 해보자라면 결국에는 당내 여론전에 나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당원들에게 보낸 입장문하고 친전은 내용이 크게 보면 비슷한데 네. 요약을 해보면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게 없다. 오히려 1,000억 원대 이익을 성남시에 환수했다. 즉 억울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검찰이 정치적이다, 이런 점을 비판을 했어요. 네. 구속영장 청구쇼, 묻지마 기소를 할 거다,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을 이제 소환을 한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자료들도 좀 공개를 했는데 검찰 진술서 요약본 같은 거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요청해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변경을 한 거다. 이거 용도 변경에서 이제 백현동 아파트 지어가지고 거기에 특혜가 있었다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쟁점인 거군요.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지시로 내가 이렇게 용도 변경해 준 것이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 쪽 주장이고, 검찰은 그거 아니고 이거 뭐 청탁받아서 이렇게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고요. 맞습니다. 이익 돌아가게 해줬다라는 거죠. 민간 쪽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는 혼자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러나 이제 이런 포스터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입장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의힘에서는 비판도 나왔어요. 윤재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정성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거든요. 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원회하고 또 혁신안에 대한 그런 성토장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의총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에는 윤석열 정부 실정하고 대응 방향, 이걸 논의를 했습니다. 네. 요거는 1특검 4국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들을 했고요. 후반부가 조금 더 중요한데 자유토론 시간이었는데 역시나 당내 현안에 좀 집중이 됐고요. 비명계는 혁신안을 좀 강하게 비판했고 친명계는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 양상이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비공개다 보니까 진짜 내부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한데, 어떨 때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차분하게 각자 의견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의견도 별로 안 나오고 뭐 이렇잖아요. 네. 어제는 어땠던 거예요? 20명이 발언을 했으니까 꽤 열렸다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찬반이 있는데 반대쪽 의견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성토장 분위기인데, 그러나 그렇다면 또 격렬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예. 그건 아니고, 반대 의견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 찬성하는 쪽에서 또 맞받아치고 이래야지 좀 붙죠. 싸움이 붙으면서 격렬해지는데, 그런 정도의 또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한 의원이 지도부 사퇴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막 다 같이 또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한 명의 의견 정도로 그냥 끝나는 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라고 하고요. 그 한 명은 지금 서른 의원으로 이미 알려진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지도부 쪽으로 좀 공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실제로도 의원총회에서 이 혁신안에 대해서 뭐 어떻게 결정하는, 그러니까 뭐 하자 말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렇게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 민주당 뭐 일이 많네요. 어제 의원총회 있었고,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고, 김준일 대표는 어떤 부분들 보셨어요? 일단 이게 이제 지난 2월에 있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요거하고 굉장히 이제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면 진술서를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 2월에도 두 차례 이제 검찰 조사를 위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두 차례 받았는데 서면 진술서 공개하고 검찰 출석하고 그런 다음에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네.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것만 뭐 수십 번 반복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게 갈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공개를 한 것이고
왜 그러면은 그런 것이냐. 이제 이게 결국은 구속영장이 날라올 텐데 이게 뭔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여러 개 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검찰의 논리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뭐 반론을 하고 그러면은 다시 검찰이 그걸로 또 새로운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면서 구속영장에도 그거를 적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전략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 아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서면 진술서를 먼저 내가 이런 내용이다라고 먼저 사전에 공개를 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예. 뭐 가서 서면 진술서를 그냥 내면 되는 건데 미리 이 지지자들 또 국민들한테 공개한 거는 뭔가 요거 하나 궁금하고 또 포스터가 아까 이례적이었잖아요. 그 포스터의 의미는 뭔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법적인 문제라면은 뒤에 지금 앵커가 질문하신 거는 정치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한번 쉽게 얘기하면은 서면 진술서를 얘기를 공개를 한 거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의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숨길 거 하나도 없고 이거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해 가지고 그 이제 요청이나 압력으로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뭐 두려울 게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특히 뭐 지지자들한테 보낸 거는 뭐 네. 친전 보낸 거는 특히 이제 지지자 결집용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기정 이제 뭐 사실이고 수순이다라고 봤을 때 이거를 이제 그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네. 이거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내가 영장실질심사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럼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갔을 때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다 공개된 건데 증거인멸까지 안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많은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제 이벤트와 뭐 이제 논란 이런 것도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하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명계 모 인사가 얘기한 게 좀 생각이 나가지고요. 어떤 거요? 그 지금 이제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런 건데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혁신안 때문에 비명계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검찰 수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강성 지지층 개딸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명계들은 혁신안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만 한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나서달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포스터도 어떻게 보면 지지자 결집용, 뭐 여론전 이런 맥락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월간 박지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월간 시간에 민주당 내부 이야기는 더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 갑니다. 법관 SNS 논란. 법관 SNS 논란. 이거는 정진석 의원이 이번에 그 실형받은 그것과 관련된 논란이죠. 맞습니다. 지금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계속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판사 출신인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판결을 내린 박병건 판사가 고등학생 때 쓴 글 가지고 노사모나 다름없다 이런 비판했다라고 전해드리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이게 법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런 공격이 오니까 법원이 강경하게 처음에는 대응을 했었거든요. 이례적으로 입장문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법부 독립 해치고 또 재판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박 판사가 올린 글이 점점 그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올린 글뿐이 아니고 판사로 임용이 되고 나서 또 올린 글들이 있거든요. 판사로 임용이 된 후에도 개인 SNS에다가 올린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었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3월 예. 그때가 대선 직후였는데 네. 즉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그런 시점이었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또 재작년 4월, 그러니까 2021년 4월인데 그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 당시 민주당 후보가 졌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으니까요. 네. 그때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 상사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일단은 지금 사실관계들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판사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SNS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뭐예요? 법원의 규정 같은 게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그 중립을 지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법원에서 고등학교 때 것까지 가지고 막 신상 터는 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 했었지만 판사가 된 후의 행적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생 때 한 거 가지고는 했던 건 좀 과하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이제 판사 임용되고 나서 한 건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좀 지켜보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이게 일단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예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좀 네. 떠올랐는데 다시 반복됐어요. 좀 공통점이 있다라면은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조선일보나 이제 보수 언론에서 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최은배 판사라고 2011년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 최은배 판사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7명의 교사들을 해임하거나 정직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예. 그러니까 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이제 좌파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SNS에 올린 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뭐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 쪽에 이제 뭐 이겁니다. 이 규정은 이거예요. 법관 윤리강령 7조에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 SNS에 어떤 개인의 의견을 쓰는 것들이 이제 정치적 의견을 쓰는 것들이 이제 중립에 위배되는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어디까지 이제 허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누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이제 밝힐 수 있는 건데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최은배 판사도 그때 법원으로 또 경고 받았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요. 이정열 판사 예, 예. 옛날에 뭐 각하짬뽕 뭐 이거 아하. 공유했던 여기도 이제 경고를 받았어요. 뭐 예. 징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좀 이제 눈여겨볼 거는 그거예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에서는 이 판사들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이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2002년에 미국에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을 금지했던 법관 윤리 규정에 대해서 영방 대법원이 위헌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뭐 의견을 이제 밝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이게 다만 지금 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뭐 이러면 플로리다주나 이런 데서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변호사랑 네. SNS 친구 맺지 마라. 자기 사건 담당 변호사랑 예, 예. 뭐 이런 게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이해 충돌이나 뭐 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니면은 품위 유지 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일본에 2021년에 있었던 건데 판사가 탄핵 소추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 여고생이 살해된 사건에 대해서 뭐 좀 부적절한 얘기를 썼다고 합니다. 목을 졸려 고통받는 여자의 모습에 뭐 성적 흥분 기억 버릇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탄핵이 돼가지고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탄핵이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정치적인 거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지금 판사가 박 판사가 네. 감정을 이제 선거 이후에 감정을 드러냈는데 이게 그럼 정치적 의무를 이제 위반한 것이냐 뭐 그게 이런 쟁점이 되겠군요. 예, 근데 그런 여기서 거죠. 중요한 예, 건 정치적인 의견을 SNS에 드러내는 문제와 음. 정치 판결을 그래서 내려도 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치 예. 판결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 판결은 안 되는 건데 예. SNS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나 뭐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곧 정치 판결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논리 구조가 예. 이를테면은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예를 예. 들면 뭐 조선일보에서 하는 거예요. 정치 성향을 드러냈으니 이것도 정치 정치 판결이다. 판결이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두 가지는 저는 뭐 따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기사가 최근에 좀 많이 돌더라고요. 이제 그저께부터 돌았는데 2013년에 9월 달의 기사입니다.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네. 경찰관들 몇 명 모아놓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 계좌가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때 항소심 재판부가 누구였냐면 전주의 부장판사였거든요. 네. 제목이 연합뉴스 제목이 이겁니다. 노 차명 계좌 재판부 조현오 전 청장의 30분간 호통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조현오 청장을 해놓고 징역 8년에 법정 구속을 바로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 뭐 명예훼손인 거고, 다만 여기는 경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수를 얘기한 거고, 네. 그 지금 이거는 다수 SNS에 공개를 한 건데, 그때 전주의 판사는 지금의 이제 전주의 대변인이죠. 지금 국민의힘으로 간 그때는 법정 구속까지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럼 과한 거냐 아닌 거냐 또 뭐 이런 쟁점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겠습니다. 조금 모호한 영역에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는 그건 분명합니다. 판사가 그건 그렇게 판결 내려야 되는 건 분명한데 SNS에 그런 자신의 어떤 지향점을 쓰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어떠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과관계의 사실 대부분의 판사 문제가 안 하잖아요. 있는 거죠. 맞아요. 법원 네. 판사들 대부분 분위기가 사실 사석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 물어봐도 답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요. 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데 이제 이 판사는 했던 것이고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논쟁이 되고 있는 지점들 짚어드렸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